안녕하세요. 하루 한 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벌써 안나 카린이나 학원을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 자체의 두께는 상중 하권 중 가장 두껍지만 뒤쪽의 해설과 연보 등을 제외하고 본문 내용만 보면 중간보다 실질적으로 100페이지가량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레빈네 집에서 시작됩니다. 레빈네 커다란 집에는 현재 스테판의 부인인 다리아 부인은 물론 키티의 부모인 노공작 부부의 온천장에서 만났던 친구 바렌카까지 모두 놀러와 있는 상태인데요. 레빈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싫지는 않지만 레빈 풍이 아니라 세르바츠키풍, 그러니 키티네 사람들의 분위기로 가득 찬 것이 아주 달갑지는 않습니다. 집 주인으로서의 가벼운 투정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레빈 측의 사람으로 큰 형인 세르게이가 집에 머무르고 있으나 큰 형의 기풍은 레빈과도 또 달라 아쉬운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빈의 형인 세르게이는 그 학식과 인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사는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세르게이와 인품이 훌륭한 키티의 친구 바렌카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부인들끼리 테라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한창인데요. 세르게이가 오늘 바렌카에게 청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브론스키가 잠시 언급되며 과거 브론스키에게 선택받지 못한 키티가 안타깝고 안나는 그토록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꼴이 아주 웃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레빈이 이 여성들의 대화 중에 등장하고 잠시 키티를 데리고 나가죠. 레빈과 키티는 둘이서 길을 걸으며 여성들 사이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백을 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야기는 세르게이와 바렌카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레비는 자기 형 세르게이가 과거의 운명을 달리한 첫사랑 이후로 어떤 여자도 여자로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에 반해 키티는 여자가 보기에 그들의 관계가 분명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의 시점은 세르게이에게로 옮겨가는데요. 세르게이는 실제로 바렌카에게 커다란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이던 마리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살겠다고 했던 스스로의 다짐을 어겨도 되는지를 약간 갈등하죠. 하지만 생각도 마음도 바렌카 이상의 여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나이 40이라는 숫자도 좀 걸립니다. 다만 이 점 역시 바렌카가 넌짓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죠. 그래서 그는 오늘 바렌카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하지만 정작 둘이서 마주한 상태의 그는 바렌카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겉도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세르게이의 표정을 보고서 처음에는 고백을 확신한 바렌카 역시 이야기가 겉도는 시점에서 고백을 받을 타이밍이 지났다는 것을 직감하죠. 세르게이는 스스로의 약조를 깰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올 때의 표정을 엿본 키티는 오늘 고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바로 압니다. 그러고서는 남편 레빈과 이야기하죠. 오늘은 적어도 낚이지 않은 것 같다고요. 레빈이 어느 쪽이 낚이지 않았냐 물어보니 양쪽 다 그런 것 같다는 재밌는 답을 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세르게이와 바렌카는 그때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유급생이 된 기분을 느끼는데요. 그날따라 레빈네 내외는 유독 더 사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을 띠어 대비가 됩니다. 다음날 스테판이 옆에 사람을 대동하고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레비는 당연히 옆에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노공작일 거라 확신했는데요. 알고 보니 스테판이 데리고 온 사람은 노공작이 아니라 사촌인 바센카였습니다. 기대하던 사람이 또 방문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는 오자마자 키티의 손에 입을 맞추고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본 레비는 시무룩해지고 주변의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집니다. 갑작스레 사무소에 갈 일이 있다며 간만에 농사일을 신경 쓰러 자리를 비우죠.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레비는 계속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키티가 바센카와 대화하는 걸 보고서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레빈에겐 키티와 바센카가 이미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레빈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챈 키티는 레빈과 따로 있을 때 레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데요. 레빈은 이때 폭발해 자신이 느끼는 질투심을 있는 그대로 분출합니다. 키티는 자신은 그에게 어떤 마음도 없고 그저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손님의 말을 무례하지 않게 대꾸했다고 이야기하죠. 차츰 키티와의 대화에서 자신 홀로 너무 코다란 오해를 했다고 느낀 레비는 다시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이제 바센카에게 이유 없는 질투를 멈추고 그에게 좀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날 레비는 스테판, 바센카와 함께 사냥을 가기로 했는데 집안일과 농사일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하인들이 자신이 명령한 대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런 상태에서 사냥 여행을 나서는데요. 막상 집에서 나와 정말 간만에 사냥을 하러 떠나니 들뜨는 마음이 큽니다. 집안일, 농사일은 물론 임신한 아내를 돌보는 일까지 정신이 없었는데요. 비유하자면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해방감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슬쩍 스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독서는 58페이지까지였습니다. 학원의 시작과 함께 레빈이 결혼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떠나는 사냥 여행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사냥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의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